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며 타인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다리이자 동시에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잘 다루면 관계가 단단해지고 신뢰가 쌓이지만 한순간의 말실수는 오랜 시간 공들여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글이나 행동은 수정하거나 고칠 여지가 있지만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공기 중에 퍼져버리면 결코 되돌릴 수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했을까?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의도와 상대가 받아들인 의미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하지만 상대는 자신의 상황과 감정, 기억을 통해 그 말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으로 던진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한 표현이 오랫동안 원한의 씨앗으로 남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내면에서 수십 번 곱씹어지면서 그 의미가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은 원래보다 더 날카롭고 깊은 상처가 되죠.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는 옛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칼은 눈앞에 상처만 남기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파고들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서로 왕래를 끄는 가족들, 오랫동안 친구였지만 어느 날 불쑥 나온 한마디 때문에 등을 돌린 이들의 공통점은 대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변명을 남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인 결과가 현실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말의 힘은 무섭도록 크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주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말이 지친 사람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무기로 쓸 수도 있고 약으로 쓸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결국 말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아껴 씁니다. 적게 말하는 것이 단순히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강력한 전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지니고 다니는 이 작은 도구, 바로 말은 그만큼 다루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모임에서 침묵하면 존재감이 옅어지는 것 같고 말을 많이 하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입을 열지만 정작 시간이 흐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과했을까? 혹은 상대가 내 의도를 다르게 받아들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은 가벼운 듯하지만 사실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단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이와 말을 아끼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구분합니다. 시끌벅적하게 자기 생각을 늘어놓는 사람은 처음엔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볍다고 평가받기 쉽습니다. 반면 말을 적게 하지만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람은 신중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소음과도 비슷합니다. 너무 많으면 귀에 거슬리고 결국은 집중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잠시의 침묵은 오히려 메시지를 또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선 말을 줄이는 것이 곧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됩니다. 침묵이 길수록 사람들은 저 사람은 생각이 깊구나, 신중하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 담긴 태도가 존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을 줄이는 것이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비겁하거나 무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가늠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이 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이 많아야 소통이 잘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말이 쌓일수록 오해와 잡음이 늘어납니다. 반면 꼭 필요한 순간에 건네는 짧은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 안의 생각을 모두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함부로 내보이면 약점이 노출되고 때로는 원치 않는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말과 삼켜야 할 말을 구분합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신비로움과 깊이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다 알 수 없기에 궁금해하고 그 궁금증이 곧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한 모임에서 보면 금세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분위기를 잠시 이끌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주목도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침묵하며 경청하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 보태는 사람은 단숨에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방향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결국 신뢰와 존중은 말의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제했느냐, 얼마나 때를 맞췄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적게 말하자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품격을 쌓는 과정이고 인간관계에서 무게감을 확보하는 비밀입니다. 말이 많으면 잠시 재미를 줄 수는 있어도 오래 남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꺼내는 한마디는 상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관계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말의 무게는 결국 나의 무게와도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거창한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대화,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괜히 그 말을 했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했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심은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고 듣는 사람의 상처나 불편한 감정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직장에서는 회의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이 주도했으니 실수하면 책임도 크겠네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가볍게 넘겼지만 정작 당사자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지나갔지만 마음속에 불편함이 쌓였고 결국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말은 농담이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며 장황한 조언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과 비교로 들리곤 합니다. 부모는 격려라 생각했지만 자녀는 불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된 말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표시한다며 서로의 약점을 농담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단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다 보면 처음엔 웃으며 받아들이던 상대도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나는 왜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작아지는 기분이 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관계는 점차 멀어집니다. 말을 던진 사람은 장난이었다고 항변하겠지만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복된 작은 비수가 되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처럼 말의 위험성은 의도와 결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상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는 순간의 분위기를 위해 꺼낸 말이 상대에게는 오래도록 불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관계를 해치는 것은 큰 배신이나 명백한 잘못보다 일상 속에서 오가는 말의 무게가 더 큽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대화를 사회적 계약으로 설명합니다. 즉,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에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말이나 무심코 던진 표현은 이 계약을 쉽게 깨뜨립니다. 상대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말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말은 순간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칼은 상처를 주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말이 남긴 흔적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순간적 즐거움보다 그 이후의 무게를 더 깊이 고려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말은 길다고 해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간결한 말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장황한 설명이나 끊임없는 조언이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 내뱉는 짧은 한마디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침묵과 절제는 종종 말보다 강력한 신뢰를 쌓아 올리는 도구가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긴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이에게 긴 훈계보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더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필요한 순간에 건네는 짧은 말은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결국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잔소리나 충고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모임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말의 무게는 양이 아니라 타이밍에서 결정됩니다. 늘 말을 아끼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의견을 내면 그 말은 더 신중하고 믿을만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언제나 말이 많은 사람의 주장은 아무리 옳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적게 말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귀를 기울입니다. 이는 말의 빈도보다 말의 타이밍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삼가고 꼭 전해야 할 말만 남길 때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누군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수많은 조언보다 짧고 진심 어린 격려가 더 큰 힘을 줍니다. 듣는 사람은 그 말에서 상대의 마음을 느끼고 그 신뢰는 관계를 오래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필요한 순간에 던지는 짧은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다리입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맞추어 던지는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때로는 관계의 균열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긴 설명 대신 절제된 언어를 선택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품격을 세우는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말이라는 행위를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친밀감을 쌓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자기 노출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노출이 지나칠 때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솔직한 모습이 진정성으로 비칠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말이 많아질수록 내 안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흘러나오고 이는 상대의 눈에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심리학 이론 중 하나는 지배 욕구를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이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될 때 생기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상대의 취약한 부분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월감을 느끼고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내가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려고 한 말이 오히려 거리를 벌어지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지부조화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불일치가 드러날 확률이 커집니다. 평소에는 작은 모순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말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불신을 품게 되고 신뢰는 점점 무너져 갑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처럼 과도한 말이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고민이나 문제를 반복해서 털어놓는 행동은 듣는 사람의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공감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되죠. 즉, 내 입장에서는 진솔한 대화라 생각했어도 상대에게는 부담이자 피해야 할 존재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결국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보호와 인간관계의 균형을 위한 전략입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핵심을 전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형성하는 길이 됩니다. 말은 많을수록 가볍게 소비되지만 절제된 언어는 무게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공백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말이 많았던 인물보다 말을 절제했던 사람이 더 큰 존경을 얻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드러냄이 많을수록 약점이 노출되고 그 약점은 반드시 인간관계의 틈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절제된 언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신중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게 만듭니다. 이 원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도자나 지혜자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남들보다 앞다투어 나서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 순간에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짧은 말이 방향을 결정했고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웅변의 기술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무게를 키운 말의 힘이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그 한마디는 귀해지고 귀해진 말은 곧 권위가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말이 많았던 이들은 시간이 흐르며 신뢰를 잃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치 있고 유쾌하게 보일지 몰라도 쓸데없이 흘러나오는 말이 누적되면 사람들은 그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많은 말은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칼날이 됩니다. 고대의 현자들이 입을 모아 말은 줄이고 행실은 늘려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그 속에서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불필요한 말은 상대를 지치게 하지만 꼭 필요한 한마디는 평생의 신뢰를 낳습니다. 철학자들이 강조한 말의 절제는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조언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존중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순간에 어떤 무게로 전해졌는가입니다. 절제된 언어는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신중한 말은 시대를 넘어 울림을 남깁니다. 수많은 철학자의 가르침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높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말에 많고 적음에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말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말은 가벼워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말 속에는 진심이 묻히고 불필요한 정보가 섞이며 결국 말하는 이의 무게를 스스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을 절제하는 이는 다릅니다. 침묵을 유지하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짧고 신중한 말을 건네면 그 한마디는 오래 기억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건 화려한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말 뒤에 깃든 신중함과 진정성 때문입니다.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길고 장황한 설명보다 짧은 위로가 더 깊게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긴 조언 대신 눈빛과 미소로 마음을 전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짧은 말이 곧 관계를 붙잡는 끈이 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의 절제는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됩니다. 또한 말이 적은 사람은 무심코 존중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내보일지를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으니 그의 내면은 쉽게 읽히지 않고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사람은 알듯 말듯한 존재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 호기심이 곧 존중으로 바뀌고 신뢰로 이어집니다. 즉, 말의 절제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말 때문에 후회하는 순간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을 아껴서 손해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제는 나를 지키는 방패이며 동시에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짧은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울림이 되고 불필요한 침묵이 오히려 존중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말의 절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핵심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고 작은 행동과 태도가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순간의 유머, 짧은 농담 또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 순간은 가볍게 느껴지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언어는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소통이 활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부주의한 표현, 불필요한 자기과시 혹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무심한 언급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신뢰를 잠식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이 많은 이에게 가벼움을 느끼고 오히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이에게 무게와 품격을 봅니다. 즉, 신뢰는 말의 양이 아니라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일수록 긴 말보다 짧고 단단한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수많은 설명과 변명은 상대의 마음을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피로를 주지만 조용한 침묵 끝에 던지는 짧은 진심은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줄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상대의 상황을 기다려줄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내면에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말이 적었던 인물일수록 존경과 신뢰를 오래 유지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말이 많았던 이들은 순간의 관심을 끌었을지 몰라도 결국 배신을 당하거나 신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지킨 이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언어의 절제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을 넘어 삶의 지혜이자 생존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말은 순간의 주목을 불러오지만 침묵은 평생의 존중을 이끕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는 순간 오히려 내 한마디는 더 빛을 발하고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결국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힘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절제된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품격입니다. 이번 영상이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